여러분, 마트 채소 코너에서 흠집 하나 없이 크고 반짝이는 채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와, 정말 신선하고 건강하겠다 싶어서 얼른 장바구니에 담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맹신하는 이 완벽한 겉모습이 사실은 우리 몸을 교묘하게 속이는 영양학적 트로이의 목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현대 농업이 우리 식탁에서 어떻게 진짜 향미를 빼앗아 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영양의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크기가 더 크고 맛이 더 단 채소가 과연 우리 몸에도 더 좋을까요?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크고 달콤한 걸 최상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약간의 의심을 품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믿어온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준들이 과연 진짜 영양을 보장해 줄까요? 파트 1. 건강식의 숨겨진 배신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플로리다 주립대 해리 클리 교수의 연구를 보면요. 식재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고를 때 맡게 되는 그 진하고 매력적인 향 있죠? 그거 그냥 코를 즐겁게 하는 냄새가 아닙니다. 식물 내부에서 수천 가지 화합물 중 향을 내는 약 30가지 핵심 성분들은 놀랍게도 필수 영양소가 변환되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채소에서 깊은 향기가 난다는 건 그 안에 비타민, 미네랄 같은 필수 영양분이 아주 꽉꽉 차 있다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향기가 곧 영양소라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파트 2. 부피의 증가, 잃어버린 영양.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왜 요즘 우리가 먹는 채소들은 예전 할머니 댁에서 먹던 그런 짙은 흙내음이나 진한 향이 나지 않는 걸까요? 텍사스 주립대 도널드 데이비스 교수의 희석 효과 공식을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공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해요. 지난 50년 동안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작물의 크기, 그러니까 부피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작물해주는 영양분의 총량은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100% 오렌지 주스 반 컵에다가 물을 콸콸 부어서 억지로 한 컵을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양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먹는 비타민은 반토막이 난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겉보기에만 풍성한 물탄 주스 같은 채소들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파트 3. 스트레스가 만든 진짜 영양. 식물에게도 스트레스가 필요하다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인위적으로 크기만 부풀린 편안한 환경을 벗어나서 진짜 단단한 영양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종자의 시금치를 완전히 다른 두 환경에서 키운 건데요. 한쪽은 포항의 노지 시금치입니다. 매서운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무려 3개월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죠. 반면 다른 한쪽은 따뜻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외부 위협 없이 단 1개월 만에 속성으로 자란 온실 속 화초, 하우스 시금치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단 맛부터 확 다릅니다. 하우스 시금치는 그냥 밍밍하고 가벼운 맛인 반면에 추위라는 스트레스를 온몸으로 버텨낸 노지 시금치는 씹을수록 깊은 단맛과 고소함, 그리고 그 짙은 생명력의 향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이 수치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식물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컬의 차이인데요. 온실 속 하우스 시금치의 페놀 수치를 100%라고 했을 때 혹독한 자연을 버틴 포항 노지 시금치는 무려 200%, 정확히 2배의 페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도 130%로 훨씬 높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부피만 키운 작물은 안타깝게도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매서운 바람, 온도 변화라는 스트레스와 치열하게 싸워낸 작물만이 이렇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식물에게 고난이 곧 영양이라는 사실, 굉장한 통찰을 주지 않습니까? 파트 4. 잡초와 야생의 가치. 눈을 자연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피어있는 수영이나 꽃말이 같은 야생초, 흔히 잡초라고 부르는 식물들 있죠? 사실 이들은 농약이나 합성 비료는 물론이고 인간이 크기를 키우려고 만든 품종 개량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천연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잡초들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영양 희석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잡초 특유의 그 거친 식감과 입맛을 확 찡그리게 하는 야생의 쓴맛,
그건 절대 맛이 없거나 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의 혀를 마비시킨 그 뻔한 단맛에 가려져 있던 우리 몸의 미각과 세포들을 번쩍 깨워주는 천연 파이토케미컬이 빽빽하게 농축되어 있다는 생생한 증거죠. 영양가 있는 쓴맛은 기어코 다 없애버리고 텅 빈 단맛 남기려 했던 현대 농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파트 5. 식탁의 생명력 회복하기.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식탁을 바꿔야 할까요? 잃어버린 식탁의 영양과 다양성을 되찾기 위한 3가지 실천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째, 토종 씨앗, 즉 재래종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모양은 좀 투박해도 척박한 야생을 스스로 버텨냈기 때문에 씹을수록 풍요롭고 깊은 맛이 납니다. 둘째, 로컬 푸드를 우선으로 소비하는 겁니다. 먼 길을 오느라 덜 익었을 때 억지로 딴 채소 말고 내 지역에서 흙의 기운을 듬뿍 받고 끝까지 완전히 익은 채로 식탁에 올라오는 로컬 푸드야말로 진짜 완숙 영양 덩어리거든요. 셋째, 제철 자연식 재료를 선택하세요. 아까 온실 1개월 시금치와 노지 3개월 시금치 차이 기억하시죠? 계절의 비바람과 일교차를 정면으로 맞고 자란 제철 농산물은 인위적으로 보호받은 작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생명력을 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가장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어느 훌륭한 셰프의 말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원재료 고유의 깊은 향과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식재료를 고르는 우리의 기준도 완전히 바뀌어야겠죠? 크고 매끈한 겉모습이나 혀를 속이는 단순한 당도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대신 눈을 감고 진짜 영양을 품고 있는 식재료 고유의 깊은 향기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오늘 저녁 마트에서 집어들 채소는 여러분의 몸을 살릴 진짜 생명력일까요? 아니면 그저 부피만 커진 물 한 컵일까요? 다음 장 보실 때 꼭 한번 그 짙은 향기를 깊게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